오늘은 개인과 법인으로 오피스텔 보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가 왜 문제이고 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오피스텔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인이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오피스텔 시장이 저희 마곡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있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 먼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개인으로 실제 이거 저희 고객분이 문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이제 본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살고 있고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1억이 이제 월세 받을 목적으로 1억의 공시가의 원룸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1억 6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560만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60만 원 받고 있는데, 이분이 종부세에 갑자기 해당이 돼서 이게 왜 자기가 종부세 해당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1주택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시가 11억까지는 공제가 돼서 종부세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2주택부터는 공제금액이 11억이 아니라 6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종부세를 아파트만 한 채 갖고 있으면 안 내도 될 뿐이 1억짜리 공시가 1억짜리 오피스텔 때문에 종부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11억에서 공제금액 6억 빼면 5억이 남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4억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가세 표준이 됩니다. 그럼 4억에다가 이제 그 0.8% 세율을 곱하면 여기에다가 누진공제 6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1년에 26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강남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뭐 15억, 20억 이랬으면은 260만 원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세금이 해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을 종부세를 맞아보신 분들이 이제 급매로 정리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오피스텔 매매 시세가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 전에 내 집의 주택 공시가 따져보고 종부세를 감안해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500이 60만 원짜리 오피스텔인데 1년에 260만 원을 종부세를 받게 된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대출까지 꼈다면 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소득세까지, 소득세도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월 임대소득에 종부세 등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괜히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만 더 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 뭐 재산세 같은 건 제가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저희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동안 했었던 이유가, 법인으로 예를 들면 공시가 2억짜리 매매가 한 3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분이 트룸 오피스텔을 가지고 만약에 법인으로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월세가 2,100만 원짜리 받는 물건인데, 법인은 2020년 6월 대책 이후에 공제금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2억에 3%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1년에 월세 1,200만 원을 연으로 받는데 여기에 600만 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부세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법인 같은 경우 우리가 2020년 3월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사실 법인도 이제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법인이 보면은 이제 원래 2026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종부세 공제 6억 원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게 된다 보니까, 아까 주택 같은 경우는 6억이라는 공제 금액이 있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공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까 2억짜리 공시가 2억임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건이 나아진 거는,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다. 만약에 법인이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거 조정지역 대상에 빠지게 됐으니까 이제 법인에 만약 종부세 대상이 된다 한다면 좀 피해갈 방법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법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종부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투자 시 종합부동산세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실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을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냐면 종합부동산 적용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 세법에 보면은 정확하게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게 종합부동산세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나 오피스텔은 우리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 이거를 업무시설로 재산세를 낼 수도 있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용어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하나는 주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주택 임대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으로 이거는 종부세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업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일반 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만약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제가 실제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재산세는 이게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용과 주거용의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거 실제 물건이에요. 제 거 오피스텔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과세 표준이 7,8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7,791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업무용으로 내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재산세 건축물 납세 고지서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제가 제 거 위텍스 들어가가지고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근데 과세 표준 7,700만 원짜리가 47만 4,230원에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월세를 1,000에 80만 원 받는 건데 이 정도 재산세를 납부를 하는데 반면 이거는 이제 경기권에 있는 거고 서울권에 오피스텔 제가 주거용 임대사업자 낸 오피스텔을 하나 본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액은 2억 3천이 안 돼, 2억 2,200인데 주택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산세는 19만 6,700원의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주거용을 변경했을 때 저희 잘못하면은 종부세와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것도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게 어쨌든 종부세가 적용되는 게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오피스텔을 세금적으로 절세 포인트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피스텔 투자 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이 좀 과도하게 나온다. 또 이게 또 세금적으로 나에게 되게 피해가 클 것 같다 한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건 뭐 너무 쉬운 방법이죠. 종합부동산 산정 기준이 되는 건 6월 1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매각을 하는 방법. 뭐 이거는 뭐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재산세 부과 상업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산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상업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변경 신청서, 상업용 증빙 서류인데 이거 상업용 증빙 서류는 그 재산세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증빙 서류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가 일반 사업자 사무실로 임대차 계약을 줬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무실로 쓴다라는 사진 그리고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한다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 등 같은 경우를 증빙 서류 제출을 하면 이걸 상업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좀 과도하게 예상이 된다는 분들은 이걸 구청에 문의하셔가지고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법인이나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를 할 수 있거든요.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이제 이건 조정사용 지역,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합산 배제를 신청하게 되면은 종부세에 해당이 됐으니 이거는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으로 오피스텔 투자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업용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준다라는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비조정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종합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피스텔 투자 전에 이렇게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등 자세히 고려해보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